얼마 전에 어느 미국인이 한국에 대해 말한 영상인데 해외에서 난리가 났어요. 한국에 대해 칭찬하는 영상이었는데요. 한국인들은 이 영상을 봐도 전혀 동의하지 못했고 한국인들만 엄청 혼란스러워했는데 외국인들만 엄청 동감하는 신기한 영상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국에서 맨날 똑같은 풍경 보시느라 찔린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오늘 이 영상이 끝나면 이제 집 문을 열고 밖에 나가는 순간 모든 게 아름다워 보이고 인생이 더 행복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미국의 거리가 어떻게 보이세요? 예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건 미국의 동부입니다. 그럼 이건 어때요? 미국의 서부. 혹시 한국의 미국처럼 꾸민 이런 거 멋지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건 미국인들이 보기에는 조금 구닥다리처럼 보여요. 전혀 멋지지가 않은데 미국인이 아닌 사람이 보면 멋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뉴욕 타임스퀘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멋진 곳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건 미국인들한테는 overrated, 그러니까 과대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소리를 듣는 여행지예요. 거기 가면 정말 사진 찍어서 사기치려고 하는 놈들이 너무 많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와서 후진국 사람들도 많이 와서 공공질서 많이 무너뜨리고 위험한 곳이라 경찰들도 항상 거기서 순찰을 하는 정말 왜 가는지 모르는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에 비해 명동은 어떤가요? 한국 사람들한테 제가 명동 간다고 하면 맨날 이래요. 야, 거길 왜 가? 뭐 정신 하나도 없고 명동 왜 가는지 모르겠어. 근데 미국인들 눈에는 여기가 타임스퀘어보다 멋지고 유니크한 곳이에요. 길거리에 잔뜩 있는 스트리트 푸드들, 한국에서만 살 수 있는 코스메틱 제품들, 쇼핑할 수 있는 수많은 매장들, 그 명동 한복판을 지키고 있는 오래되고 아름다운 명동 성당, 바로 옆에서 볼 수 있는 뭐 남산과 서울의 랜드마크인 남산타워까지. 예, 명동은 진짜 지구 여행지 중 탑 3 안에 들어야 하는 정말 멋진 여행지예요. 이 말을 듣고도 타임스퀘어가 명동보다 낫다고 하시는 분들 제발 없었으면 좋겠어요. 타임스퀘어만 그런가요? 뭐 할리우드는 뭐 더 심각해요. 예전에 영상에서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이건 멋진 거 아니라고요. 한국어로 한번 써보세요. 제가 보기엔 한글로 쓴 게 더 멋진데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안 그럴 수도 있겠죠. 영어로 이렇게 큼지막하게 쓴 거 정말 싸구려 같고 멋지지 않아요. 이 주변은 할 것도 없고 치안도 위험해서 정말 과평가된 여행지죠. 근데 얼마 전에 이런 영상이 올라왔어요.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한번 봐보세요. Walk and I'm going to show you guys some architectural details in Korea that I just love. You see the awning on top of that small window? The rounded features on top. And the third one is just this like technological gobbledygook that's kind of like overtaken by plants. This snapshot has like everything that I'm talking about. The glass for the outdoor stairwell, rounded features, the awnings, technological gobbledygook mixed with nature, the old mixed with the new, flawlessly. Straight out of Studio Ghibli. Again with the awnings. Another little design feature, these pathways to cross the stream. It's such a cool building. What is all of that even for? The curvature. Look at those stairwells. More cool awning situations. It's like the lights everywhere on the side of the streets. Free dopamine always. Just walk around like, whoa. Here in Korea. 어떤가요? 어떤 한국인들은 이거 지금 비꼬는 거냐라고 말할 정도로 이 영상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영상을 올린 사람은 정말 진심이에요. 그리고 모든 미국인들이 한국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풍경이 미국에서는 볼 수가 없는 풍경이거든요. 이런 집이 미국에는 아예 없어요. 제 생각에 이런 감성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이런 집들을 와 아름답다 너무 황홀해 라고 생각하시는 줄 아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한국적이라 예쁜 거예요. 타임스퀘어나 할리우드가 이토록 유명해진 이유가 뭘까요? 전문가들은 대부분 영화나 드라마들 때문이라고 해요. 뭐 스파이더맨에서 타임스퀘어 하늘을 가르는 스파이더맨이나 뭐 미국 영화에서 뭐 외계인이 침공하면 항상 뉴욕만 침공하잖아요. 뉴욕 배경인 영화가 너무 많다 보니 타임스퀘어를 가면
와, 내가 무슨 영화 안에 들어온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 들어서 멋이 있는 거죠. 사실 그 타임스퀘어 자체는 정말 더럽고 정신사나운 곳이에요. 자, 그런데 요즘 넷플릭스 순위를 보세요. 항상 한국 드라마가 1위에 오르고 K-pop Demon Hunters 안 본 사람도 없고 오징어 게임에서도 초반에 한국 집들이 엄청 나와요. 한국은 빌라라고 하나요? 빌라 단지 같은 게 이게 한국에만 있는 거예요. 아, 참고로 딴 얘기 짧게 하면 빌라는 영어 단어인데 원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영어로 빌라라고 하면 부자들이 사는 초호화 집 있죠. 그런 걸 빌라라고 해요. 한국에 가면서 뜻이 달라진 말이죠. 영어로는 이런 빌라들을 그냥 아파트먼트라고만 부릅니다. 그래서 혹시나 미국인들이랑 대화하실 때 나 빌라에 살아 이러시면 미국인들이 놀랄 거예요. 와, 너 엄청 부자구나 이렇게 말하니까 영어로는 villa라는 단어 쓰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수많은 넷플릭스에 한국의 이런 빌라들과 단지들이 나왔고 아파트가 나왔어요. 미국에서는 절대 볼 수가 없는 광경이에요. 그런데 한국을 딱 도착했는데 와, 이런 빌라 단지와 아파트가 가짜 세트장이 아니었다니 한국 사람들 실제로 이런 곳에서 사는 거야 하면서 정말 충격을 받는 거죠. 빌라랑 아파트 단지만 그럴까요? 시골집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시골집과 한국의 시골집은 완전 달라요. 한국의 시골집이 훨씬 정겹고 따뜻한 느낌이 있는데 한국 시골 배경의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면 정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집처럼 보이거든요. 드라마를 위해 가상으로 만들어진 그런 집처럼 보이는데 시골에 가면 실제로 이런 집들이 있는 거죠. 와, 나 진짜 지금 무슨 K-드라마에 들어온 느낌이 들어 하면서 한국 사람들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대문 앞에서 외국인들은 계속 사진이랑 영상을 찍어요. 특히 드라마에 나왔던 곳은 사람들이 그냥 줄을 서서 사진을 찍으려고 합니다. 타임스퀘어요? 우리한테는 이 대문이 타임스퀘어예요. 이 대문도 미국에서 엄청 유행했던 한국 드라마인 선제 없고 쥐어에서 나온 때문이에요. 정말 거짓말같이 아름다운데 한국 사람들 눈에는 그냥 흔한 집 대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제 설명 듣고 보니 이제 타임스퀘어는 멋지게 안 보이시죠? 그런데 저는 그런 아이디어로 이 대문을 봐도 이 대문이 여전히 멋지게 보여요. 그냥 너무 아름다워요. 미국 사람들 대부분은 한국 시골 드라마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아, 나도 어린 시절을 이런 동네에서 한국에서 보냈어야 했다. 한국인들의 어린 시절이 너무 부럽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물론 완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인들은 학교 다니면서 교복이라는 것을 입잖아요. 이게 완전 코리안에 대한 미국인들의 로만 끝판왕이에요. 어떤 외국인이 이런 영상 올린 적이 있어요. 최근에 이 영상에 써있는 글이 뭐냐면 한국에 이사를 오면 이런 광경은 이제 매일 볼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해 못해서 이게 예쁜 광경이라고 하면서 댓글을 달았어요. 아니, 여러분, 그럼 이게 안 예뻐요? 여러분이 보기엔 이게 이거보다 예쁜가요? 아무래도 여러분은 너무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에 익숙해 계신 거일지도 몰라요. 미국인들은 이런 광경을 처음에 인천공항 도착해서 서울로 가는 버스에서 처음 보게 되는데 대부분이 바깥 광경만 보면서 사진 찍기 바빠요. 완전 탄성을 지르죠.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버스가 사실상 한국에 대한 첫 번째 임프레션인데 그게 정말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오히려 시골에 놀러 가려는 사람이 많아요. 저번 영상에도 또 말했지만 아무래도 그래서 요즘 미국에서 한국 시골 여행 붐이 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강아지들 왜 이렇게 귀여워요? 한국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데 한국의 진돗개라는 개가 있어요. 저도 시골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개는 진돗개가 아니라 시골 잡종이라고 했어요. 근데 한국 시골 잡종은 진짜 너무 귀여워요. 시골 잡종은 믹스견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믹스견이 미국의 믹스견이랑 한국의 믹스견은 차원이 달라요. 한국의 시골 잡종은 애교가 정말 많고 그냥 곰 새끼같이 생겨서 너무 귀여운데 이런 개들이 있는 시골에 가면 정말 마음이 힐링되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시골만 이렇게 미국인들이 높게 보는 게 아니에요. 도시는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웃긴 짤 가져왔어요.
이건데요. 자, 한국인들이 보는 서울의 모습이라는 짤이에요. 그럼 미국인들이 보는 서울의 모습은요? 이거예요. 이거 완전 사이버펑크예요. 물론 뭐 미국의 뭐 뉴욕 이런 곳 가면 뭐 높은 건물 많죠. 그런데 건물이 다 오래됐고 이런 한국처럼 멋진 간판들이 없어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간과하는 사실인데요. 미국인들이 보기에는 이게 정말 멋지거든요. 심리학 전문가들이 말하기에는 자기가 읽을 수 없는 언어에 대해서 더 멋지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예전 영상에서도 뭐 말했었지만 저는 이런 옷을 보면 못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옷을 보면 힙하고 멋지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마 대다수 한국 분들은 제 말에 반대를 하실 수도 있어요. 진짜 글자 하나 읽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이 거리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멋진가요? 이게 사이버펑크 아니면 뭐예요 도대체? 너무 멋져요. 그래서 미국인들은 한국 여행 가면 그냥 이런 거리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구경하면서 하염없이 며칠간, 몇 주간 걷기만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너무 멋지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여기서 하나 종결하고 싶은 주제가 있어요. 저는 주변에 한국인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그 한국인 친구들이랑 얼마 전에 토론을 했는데요. 그 친구들은 미국 여행이 한국 여행보다 더 좋다고 하는데 저는 그 친구들의 말에 전혀 동의를 하지 못했어요. 그 친구들의 주장은 이거였어요. 한국에서는 할 게 없다. 이게 무슨 여러분 욕 한 번만 할게요. 진짜 이게 무슨 개소리야. 네. 한국에 할 게 없다고? 미국에 할 게 더 없지 이 사람들아. 근데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한국 여행과 미국 여행은 큰 차이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모르는 건데요. 미국에서는 여행이라고 하면 꼭 뭘 해야 해요. 뭐 디즈니랜드를 가든 뭐 그랜드 캐니언을 가든 뭔가 엄청난 이벤트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한국은 그냥 동네를 걷는 것 자체가 여행이 됩니다. 진짜요. 뭐 연남동 골목을 걷고 성수에 오래된 공장 건물에 생긴 카페 사이를 지나고 망원동 주택가를 걷다가 갑자기 뭐 작은 빵집 하나를 발견하고 그냥 뭐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캔커피 하나 마시는 그 순간 그게 여행이에요. 미국인들은 그걸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는 이 모든 게 없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미국에는 걸을 수 있는 도시 자체가 없어요. 대부분 차를 타야 해요. 차 없이 살기 힘드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그냥 걷다가 모든 게 나와요. 뭐 카페, 식당, 지하철, 편의점, 공원, 병원, 술집. 뭐 이게 미국인들한테는 그냥 마법 같은 거죠. 그냥 한국 여행 가면 걷기만 해도 그냥 할 게 많은 건데 한국에 할 게 없긴 도대체 뭐가 없어요. 그리고 몇몇 한국 사람들은 또 이렇게 불평하죠. 사람 너무 많아, 너무 복잡해. 그런데 미국인들은 그 사람 많은 풍경 자체를 부러워해요. 왜냐하면 그건 살아있는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밤 11시에 뭐 길거리에 사람이 많고 술집에 불이 켜져 있고 배달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편의점 앞에 학생들이 앉아 있고 그게 정말 특별한 거죠. 그래서 미국인들이 한국에 가면 가장 첫날 밤에 하는 게 그거예요. 밤 거리 걸어 다녀 보기. 네, 진짜 한국에 가면 대부분 미국인들이 무조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카페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국은 카페가 이쁜 게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뭐 데이트도 카페에서 하고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카페라는 게 정말 한국에서는 큰 문화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카페는 어떤지 아세요? 미국에서 카페는 그냥 커피 사는 곳이에요. 커피 사서 그냥 베이글 한 개 먹는 정도의 집.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한국을 특히 좋아하고 특히 여자들이 한국을 한번 가면 무조건 계속 가게 되는 게 카페 때문도 있어요. 미국에서는 정말 예쁜 카페 돌려면 뭐 한 대여섯 개만 돌면 끝날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1년 내내 한국에서 살아도 한국의 예쁜 카페들을 다 갈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예쁜 카페가 많아요. 여러분, 이제 이걸 보고도 한국에 할 게 없다고 느껴지시나요? 미국은 그냥 노잼 나라입니다. 미국 오지 마세요, 여러분. 그럴 바에 한국 여행 더 가는 게 재밌어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미국 오지 말라고 하면 또 뭐 이렇게 깜빡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미국은 자연이 멋지잖아. 그 뭐 그랜드 캐니언 있잖아. 요세미티 있잖아. 뭐 맞아요. 네, 미국 자연은 진짜 미쳤어요. 그거 솔직히 인정합니다. 미국 자연은 말도 안 되게 커요. 근데요, 여러분, 그거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세요? 차 타고 12시간
24시간, 이틀, 3일, 4일 가야 해요.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도로, 주유소, 햄버거, 도로 또 도로. 이게 미국 여행의 현실이에요. 사진으로 보면 와 미국 여행 너무 멋지다 하는데 실제로는 하루 종일 차 안에 갇혀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차 안 타려면 비행기 타고 다녀야 하고 기차도 있기는 한데 기차도 하루 종일 타고 있는 거예요. 같은 주에서 여행하려고 해도 기차 안에서 7, 8시간 타야 하는데 주에서 주로 넘어가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런데 한국은요? 아침에는 서울에서 카페 가고 점심에는 한강 보고 저녁에는 기차 타고 강릉 가서 바다 보고 다음 날에는 부산 가서 회 먹고 또 마음만 먹으면 전주 가서 한옥마을 보고 영주 가서 천년 전 왕국의 무덤을 볼 수 있어요. 미국인들 이런 것도 환장하거든요. 천년 전 유적 같은 거 보는 거 이런 거 나오는 액션 영화들도 정말 많아요. 심지어 유적만 하루 종일 보여주는 히스토리 채널이라는 TV 채널도 있어요. 이거 미국에서 완전 최고의 채널 중 하나예요. 미국인들이 이런 유적에 미치는 건 미국에 이런 게 없기 때문이에요. 미국 역사가 짧다 보니 평생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천년 전 유적 같은 거 볼 기회가 평생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한국이 나라가 작다고요? 아니에요. 그게 장점이에요. 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은 거의 압축팩 같은 나라예요. 작은 공간 안에 너무 많은 게 들어있어요.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섬도 있고 초고층 빌딩도 있고 오래된 궁궐도 있고 시골 마을도 있고 밤새 불 켜진 도시도 있고 24시간 편의점도 있고 지하철도 있고 KTX도 있고 이 모든 걸 며칠 안에 다 할 수 있는 나라가 또 어디 있나요? 한국밖에 없어요. 물론 일본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일본은 섬이다 보니 여기저기 다니려면 비행기를 다시 꼭 타야만 해요. 그리고 일본 지하철은 좀 욕 나와요. 일본 지하철이랑 한국 지하철은 좀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맨날 뉴욕 지하철 욕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일본 분들이 화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일본 지하철보다는 뉴욕 지하철이 나아요. 일본은 일본 지하철 경험은 제 최악의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한국이랑 일본이랑 더 많이 다르죠. 미국에서는 도시 하나 제대로 보려면 차 없이는 거의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외국인이 인천공항에 내려서 교통카드 하나 사면 그때부터 그냥 끝이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아파트 단지 이거 한국인들은 제일 싫어할 수도 있죠. 무슨 아파트가 예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 눈에는 한국인 아파트 단지가 정말 독특합니다. 똑같은 건물이 반복되는 그 풍경이 오히려 이상하게 멋있어요. 이게 미국에는 아예 없는 풍경이거든요. 특히 밤에 창문 불빛이 하나씩 켜져 있는 모습, 산 아래로 아파트들 쭉 서 있는 풍경. 그건 정말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도시 풍경이에요. 미국에서 아파트라고 하면 보통 낮은 건물이거나 다운타운에 있는 고층 콘도 느낌인데 한국처럼 산과 아파트와 지하철과 상가가 한 화면에 같이 들어오는 풍경은 흔하지 않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 아파트를 보면 와 진짜 K-드라마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저게 뭐가 드라마야 그냥 우리 집인데 라고 하겠지만 바로 그게 포인트예요. 여러분의 그냥 우리 집이 누군가에게는 드라마 배경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한국의 장면이 하나 있어요. 비 오는 날이에요. 한국에서 비 오는 날 밤에 버스 창문 밖을 보면 진짜 미쳤습니다. 젖은 도로에 니온 사인이 반사되고 사람들이 우산 쓰고 횡단보도 앞에 서 있고 버스 안에는 조용히 휴대폰 보는 사람들이 있고 창문에는 물방울 흐르고 이거 그냥 영화예요. 와우 그냥 시네마틱. 미국에서는 이런 밀도 있는 비 오는 밤거리 느낌이 잘 안 나요. 도시가 너무 넓고 사람들이 밖에 잘 안 걸어 다니고 다 차 안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비가 와도 사람들이 걷고 가게 불빛이 켜져 있고 골목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비 오는 한국 거리를 특히 좋아해요. 보통 외국 여행 갈 때는 비 오는 날을 피해서 가지만 한국만큼은 비 오는 날을 정해서 가는 미국인들이 정말 많아요. 한국인들은 비 오면 짜증나죠. 신발 젖고 우산 귀찮고. 그런데 외국인 눈에는 그게 또 하나의 분위기예요. 정말 억울하시겠지만 여러분이 짜증내는 것도 그 멋진 한국 풍경의 일부예요. 말하다 보니 또 한국 가고 싶어졌다.
이제 아시겠죠?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나라가 사실 누군가에게는 꿈처럼 보이는 곳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요.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에 살면서 한국에는 할 게 없다고 말할 수 있는지. 여러분, 한국에는 할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아서 여러분이 더 이상 못 느끼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 다 보신 분들은 다음에 집 문을 열고 나갈 때 한번 제가 말한 것을 생각하고 눈앞에 있는 풍경을 봐보세요. 완전히 다르게 보이게 될 거예요. 미국에서 온 Tim Shalit.